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를 맞아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당선과 함께 지역의 현안인 5.18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 을의 민형배 국회의원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바쁜 일정 중에도 신년 인터뷰에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광주 시민들에게 2021년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 맞이 잘 하셨습니까?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셔서 아주 평화로운 한 해 엮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시죠. 벌써 이 대유행이 세 번째나 돼서 생활의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닐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빨리 끝내고 K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저희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민생이 올해는 코로나가 물러가면서 동시에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하기를 다짐합니다. 저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도 올 한 해 코로나 방역 최우선으로 삼아서 민생을 회복하는데 넉넉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서로 위로하고 북을 돋우면서 올 한 해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원님은 7개월간의 짧은 의정 활동 기간이었지만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하셨습니다. 성과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돋보였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굳이 성과라고 그러시니까 일단 제가 법안 발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5.18 관련한 그런 법안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되게 민생이 어려워지면서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신 분들이 어려워져서 그 임대료를 착한 임대 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학교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게 좀 있었고요. 예산은 다들 뭐 알려진 것처럼 올해 광주가 성적이 좀 괜찮았죠. 실제 좀 괜찮았는데 저희 지역에도 특별교부세를 비롯해서 올해 예산이죠. 그러니까 작년 활동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결정하는데 올해 예산에서도 여러 가지 특히 그 신창동의 순환도로에 그 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희는 방음터널 공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신창하고 수안지구 사이에 이제 큰 그 순환도로가 지나가니까 양쪽 소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걸 좀 할 수 있게 됐고 국제 수영센터 이것도 이제 올해 할 수 있게 됐고요. 광주 시내 이른바 역대 최대라고 하죠. 한 2조 8,666억 원 정도 국비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서로 이제 힘을 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본연의 임무죠. 입법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이제 보다도 편리하게. 그렇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법안 발의 실적하고 주요 입법 성과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좀 해주신다면요. 최근에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들이 3건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재난 상황 특히 1급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임차인이 건물주 그러니까 임대인들에게 상가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법적인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문제가 가장 지금 큰 그 숙제잖아요. 제일 어려움이 크고 그런 걸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고등교육법도 그 대학의 원격 수업 같은 걸 해도 이걸 학점으로 인정할 그런 근거가 없어서
환경은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했고요. 고등교육법 바꿔서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내면요. 납세지를 납세 의무자 주소지. 그러니까 내 부동산이 광주에 있어도 제 주소지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다가 세금을 내야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동산 소재지로 바꾸는 그런 세 개의 법안은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고요. 저희 지역과 관련해서 보면 광주형 일자리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이제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규정한 걸 갖고 하고 있는데 제가 상생형 일자리 지원 특별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 국가기념일 기념곡 제정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물련 행진곡 같은 거를 부르느니 못하느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좀 따지지 말고 부르고 싶으면 언제든 부를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이제 그런 법률들을 그동안 좀 했었고요. 이 씨앗을 뿌렸으니까 이제 열매를 맺도록 올해는 이게 발의한 것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전국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 뭐 그런 기고를 어느 언론사에 했어요. 어느 매체에 했더니 이제 그걸 둘러싸고 이런저런 얘기가 이제 돌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 구조를 어떻게 이제 운용할 거냐, 개편할 거냐 그런 문제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촛불 시민이 정권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이게 이제 문제의식이고 그 검찰 개혁의 핵심은 뭐냐? 그거는 이른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거다. 저는 거기에 더해서 지역의 검사장들은 주민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검사장 직선제 같은 거 이런 걸 주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이 다른 행정부처 혹은 국가기구보다 마치 그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직제가 돼 있어서 이것도 좀 개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검찰개혁 특위가 저희 당에 꾸려졌거든요. 저희 민주당에 꾸려졌는데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윤석열 총장의 탄핵과 이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은 그냥 무슨 검찰 권력을 약화시킨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국가의 형벌권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방향은 뭐냐면 분명합니다. 국민들 주권자들의 편익을 증진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검찰개혁특위에서는 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검찰개혁은 민생이다. 사실은 거의 뭐 500만 명 정도가 연간 형벌권의 이 집행 과정에 관련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편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고 불필요하게 그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보아왔던 검찰들의 그런 부조리한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의 삶을 훨씬 더 편리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래 이제 뭐 검찰 개혁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하여튼 요약하자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그동안 누구 이익을 위해서 존재했는가. 즉 시민들의 삶을 보다도 편리하게 하면서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인권 보호는 예를 들면 형사적인 그런 문제를 차단하거나 예방하거나 벌을 줌으로 해서 사실은 시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좀 분리해보자. 예.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주어져 있고요. 저는 그것이 이제 저희 민주당의 검찰개혁 특위에서는 예. 올해 상반기 안에 예. 그걸 위한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 일을 좀 열심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검찰개혁 특위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한은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광주정신입니다. 예. 5월 광주정신. 예. 부조리한 것, 부당한 것, 국가폭력 이런 데에 맞섰던 광주정신이야말로 실제로 검찰개혁의 기준이 돼야 한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또한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 출신으로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새해 벽두부터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발언으로 파정을 몰고 왔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예. 아마 충정이 있었겠지요.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데 대한 이낙연 대표님의 충정이 충분히 있었고 평소에 또 그게 소신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당신의 정치적인 진로나 이해나 이런 것이 혹시 있었다면 그건 되게 유감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굳이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선 재판이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면을 얘기한다? 이건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적어도 사면을 얘기하려면 국가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 사면을 얘기하려면 당사자들이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 국정농단을 해왔는데 이게 정말 잘못됐다, 미안하다 이런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지금 그쪽에서는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억울하게 지금 탄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의 1700만 촛불 시민들은 뭘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반성과 사과가 없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촛불 시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큰 이유인데 즉 이 정부를 만든 이 대통령을 탄생시킨 이 촛불 시민들이 지금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면을 하면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 무슨 그런 논리적인 근거가 있나요? 오히려 지금 통합을 앞세워서 사면론이 나오니까 그게 꼭 저는 뭐 이낙연 대표님을 뭐 겨냥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사면론을 주장을 하니까 오히려 국nội 분열이 좀 심해졌어요. 오히려 이렇게 서너 가지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면 저는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대선에 대한 관심하고 이 유력 대선 주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냥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실망이 컸고 지금 대선 주자 유력 대선 주자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싶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저희 지역 출신이기도 하고 전에부터 쭉 보았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대가 많았는데 실망이 컸을 뿐만 아니라 저는 그 대선 주자로서의 그 가능성이나 이 기대에 대한 제 나름의 미련을 좀 버렸습니다 이번에 오히려.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린다면은 이 대표가 명백히 잘못했다는 견해를 이렇게 표명을 하셨는데요. 예, 잘못했다? 그러면 적절치 않았다. 예. 적절치 않았다. 예. 예,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예. 그렇다면은 대선과 관련해서 당내 후보 중에서 이낙연 대표보다는 이재명 지사 쪽을 더
이렇게 선호, 지지하신다는 뜻인가요? 저는 그러니까 후보에 대한 개별적인 그런 그 선호를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지금은 이제 사면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 저희 당이 후보를 선택할 때는 예. 이 후보 개인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느냐, 그 개인이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 지금 우리 사회에 예. 방향이 어떤 것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대한 진단과 예. 거기서 나오는 과제를 먼저 설정을 하고 이런 과제를 풀어가는 데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런 과제를 헤쳐나가고 풀어나가서 새로운 사회로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기준을 저는 봐야 될 거라고 봐요. 예. 그렇게 보면 이 사면론을 주장하는 경우에 지금 이 시대 상황과 미래를 생각해 보면 예.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예. 그걸 이제 그러면 지금 대안이 누구냐 좀 섣부르죠. 지금 그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앞으로 또 어떤 이제 후보들이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중에서는 뭐 가깝다고 봐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가 거기에.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뭐 그래서 이재명 지사를 나는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이런 사면론을 놓고 우리 사회에 대한 이 흐름이나 이런 걸 좀 진단해 보면 이재명 지사 괜찮죠. 나쁘지 않죠. 지금 상황. 그리고 지금 사실은 그 크게 다른 지금 주자들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두 분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선 주자는 개인의 뭐 호라고 하는 게 바탕에 깔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대 상황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 시대적 과제를 그러니까 시대 정신에 가장 부합하고 시대적 과제를 잘 풀어나갈 사람 이런 관점에서 이제 후보를 세워야 하고 그 후보가 당선되도록 해야겠죠. 예. 자,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새해 의정 활동 방향과 계획도 궁금합니다. 지난해 발의를 이렇게 많이 해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발의한 법안들이 특히 민생 관련한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재정법은 제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방향인데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게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선 제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검찰개혁 특위에서 활동하는 게 검찰개혁 관련한 걸 마무리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크게 이제 직면한 문제는 어쨌든 방역과 민생 회복이잖아요. 이쪽에 이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법들을 고치거나 개정하거나 새롭게 만들거나 이런 일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시대적 과제 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탄소중립위원회 활동과 연관된 즉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정부에서는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마치 탄소중립위원회에 그 말씀드린 대로 금융분과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요 영역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뒷받침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가 이렇게 이제 변화해 가면서 요즘 그 바이오헬스 산업이 되게 중요하게 됐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자동차나 이 반도체보다도 이쪽 시장이 더 크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하면 세계 4대 강국, 5대 강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를테면 블루오션 중에 하나가 BT 내지는 바이오헬스 쪽이라고 봐서 그쪽 제가 추진본부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직으로 맡고 있는 게 전국 사회적경제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 전국 사회적경제위원회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동안 사실은 지독한 경쟁체 속에서 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좌절감을 맛보고 있고 그래서 연대와 협동이 주는 기쁨, 안도감 이런 것이 좀 부족한데 그런 영역을 좀 부양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위원회 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끝으로 올해로 창사 30주년을 맞은 광주매일신문과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정말 광주매일신문이 벌써 창사 30년이 됐다고 하니까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광주매일신문과 함께 해오신 독자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올해 한 해 많이 있으면 참말로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어둡고 긴 터널을 힘겹게 우리가 지금 지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K방역이라고 하는 시민 참여 방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K방역을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대개 이제 정부가 2월쯤이면 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그러고요. 치료제도 머지않아서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고, 이른바 집단 면역이 이제 그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대개 여름 말이나 아니면 가을 초 이때쯤 되면 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들 보고 계시던데요. 그 길을 향해서 함께 어깨 겹고 서로 북돋우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는 광주정신, 특히 그 나눔과 연대, 대동세상을 이뤘던 그 광주정신이 되게 우리들 삶의 생활의 바탕으로 이렇게 깔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광주라는 정말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시민들과 위대한 전통을 지닌 그런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광주정신을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양분으로 삼아서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영배 국회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 전반과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동안의 경륜과 열정을 토대로 올 한 해 지역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